안녕하세요, 소중한 친구 여러분. 제 이름은 정우입니다. 78세이고 우리가 인생이라고 부르는 이 위대한 모험의 특별한 관찰자입니다. 거의 8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저는 많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헌신적인 상인, 자상한 아버지, 그리고 지금은 경험을 나누는 것을 즐기는 할아버지입니다. 제가 맡았던 모든 역할은 귀중한 교훈을 주었고 오늘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70세가 넘어서 시간이 더 빨리 가는 것 같고 우리의 여정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특별한 생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인생의 끝에 도달했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젊었을 때 저는 도심에 작은 옷감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쉬지 않고 일했고 종종 밤낮으로 일하면서 한 가지 꿈을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가게를 지역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가게로 만드는 것이었죠. 저택과 고급 자동차, 그리고 풍성한 은행 계좌를 꿈꿨습니다. 그리고 아시나요? 제가 꿈꾸던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겉모습 너머를 볼 수 있게 해준 것은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제 친구 민수, 도시에서 가장 전통 있는 빵집 주인이 중병에 걸렸습니다. 그는 물질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고급 주택가의 집 3채, 최신형 수입차 2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그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고 그 모든 재산은 그의 고통을 덜어주거나 며칠의 생명을 더해줄 수 없었습니다. 민수에게 그 마지막 순간에 진정으로 중요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매일 학교를 마치고 와서 작은 모험을 이야기하는 5살 손자의 순수한 미소였습니다. 그의 침대를 떠나지 않는 아내의 부드러운 손길이었고 매주 수백 킬로미터를 달려와 몇 시간이라도 곁에 있어주려는 아들의 따뜻한 포옹이었습니다. 그리고 건강은 어떨까요?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부입니다. 92세까지 사신 제 할머니 복순 씨는 제가 과장이라고 생각했던 말씀을 항상 반복하셨습니다. 얘야, 네 몸은 성스러운 사원이야. 가장 소중한 집처럼 돌봐야 한단다. 젊었을 때는 이 말씀이 나이든 분의 과도한 걱정이라고 웃어 넘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마당에서 손주들과 술래잡기를 할 수 있을 만큼 건강하게 일어날 때 저는 그 말씀의 지혜를 완전히 이해합니다. 우리 교회의 김 신부님이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있는데 항상 저를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부처와 빈 바구니 이야기와 비슷하지만 그분은 특별한 방식으로 들려주십니다. 아주 부유한 사업가가 죽어서 하늘나라의 가장 귀중한 재산을 가득 담은 가방을 가져갈 수 있는 특별한 허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몇 달 동안 가장 값비싼 금괴들을 골랐습니다. 마침내 천국의 문에 도착해서 자랑스럽게 가방을 들고 있을 때 성 베드로가 가방을 열어보고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왜 천국의 아스팔트를 가져왔나요? 바로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토록 가치 있는 것들이 우리의 관점을 바꾸면 전혀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 여정의 끝에 우리가 진정으로 가져가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만든 이야기들, 우리가 나눈 미소들, 우리가 키운 사랑입니다. 제 손녀 수아가 얼마 전 이것을 아주 간단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7살 생일이었는데 제가 찾을 수 있는 가장 최신식 태블릿을 사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파티에 도착했을 때 그녀가 요청한 것을 아세요? 할아버지, 그 선물은 나중에 주세요. 지금은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 길에서 팽기치기 했던 이야기만 들려주세요. 인생의 진정한 목적에 대해서는 45세 때 상업 출장으로 부산에 갔을 때 잊지 못할 교훈을 얻었습니다. 제 인생관을 완전히 바꾼 2명의 어부를 만났죠. 첫 번째 어부 김 씨는 작은 어선 선단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여러 직원들을 관리하며 항상 청구서와 약속에 스트레스를 받고 살았습니다. 그는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를 5척 더 살 수 있을 만큼 돈을 모으면 그때야 쉬면서 인생을 즐길 수 있을 거야. 다른 어부이 씨는 단 한 척의 작은 배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해 뜨기 전에 나가서 오전 중에 돌아왔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어떻게 보냈을까요? 해변에서 낡은 기타를 연주하고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항상 찾아오는 손주들과 놀아주고 아내 박 씨와 함께 일몰을 감상했습니다. 왜 사업을 확장하지 않느냐고 물었을 때 그는 햇볕과 바다에 그을린 평온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왜 그래야 하죠, 정우 씨? 매일 신선한 생선도 있고
가족과 보낼 시간도 있고 음악도 있고 이 넓은 바다도 공짜로 볼 수 있는데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그 대화는 저에게 큰 영향을 미쳐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당시 제 가게는 성장하고 있었고 저는 지역의 모든 도시에 지점을 열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다른 시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주요 가게만 유지하기로 결정했지만 시간을 다르게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수년간 하지 않았던 일인 매일 집에서 점심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학교 모임에 참석하기 시작했고 일요일에는 동네 친구들과 주말에는 친구들과 바둑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웃 박 씨는 이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는 도시에 임대주택 3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큰 성과처럼 보이죠? 하지만 사실 그는 이 부동산들을 관리하느라 너무 바빠서 세입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세금을 내고 수리를 하느라 자신의 베란다에 앉아 커피를 마실 여유조차 없습니다. 얼마 전 그가 저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정우 씨, 가끔은 내가 이 집들의 주인이 아니라 이 집들이 나의 주인인 것 같아요. 이것은 제 아버지 김 씨를 많이 생각나게 합니다. 교육을 많이 받지 않으셨지만 삶이 가르쳐주는 지혜를 가진 분이셨죠. 그분은 자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인생은 여행 가방과 같단다. 너무 많이 채우면 들고 다니기에 너무 무거워져서 여행을 즐길 수 없게 된단다. 세월이 흐르면서 저는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물질적인 성취가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는 순간들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일요일 아침에 여유로운 가족 아침 식사,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우는 손주의 진실한 미소, 오랜 친구와의 깊은 대화, 우리가 멈춰서서 감상하는 일몰에 있습니다. 진정으로 충만한 삶을 위한 2가지 근본적인 기둥은 새의 날개와 같습니다. 날기 위해서는 둘 다 필요합니다. 제가 겪은 몇 가지 이야기를 통해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건강이며 이에 대해 저는 사촌 성민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가장 힘든 방식으로 배웠습니다. 그는 가전제품 체인점을 소유한 뛰어난 사업가였습니다. 하루에 14시간씩 일하고 회의 중에 점심을 먹고 하루에 4시간만 잤습니다. 누군가 페이스를 줄이라고 제안하면 그는 자신만만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지역 전체 시장을 정복한 다음에야 건강을 돌볼 거야. 하지만 인생이 어떻습니까? 항상 우리의 계획을 기다려주지 않죠. 55세의 성민은 사업 회의 중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번창하는 회사는 남겼지만 실제로는 그를 잘 알지 못했던 세 자녀도 남겼습니다. 그의 아내 미영 씨는 애도 기간이 지난 후 재혼했는데 흥미롭게도 수년간 성민의 운전기사였던 정수 씨와 결혼했습니다. 정수 씨는 성민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단순한 사람이었지만 삶에 대한 자연스러운 지혜를 가지고 있었죠. 항상 건강을 가장 귀중한 보물처럼 관리했습니다. 일찍 일어나 산책을 하고 건강식을 먹고 밤에 8시간을 자고 여가 시간을 갖는 것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75세의 나이에도 그는 여전히 운전을 하고 주말에는 미영 씨와 춤을 추며 성민의 손주들에게 가장 든든한 할아버지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손주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저축통장과 같단다. 계속 인출만 하고 입금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장호가 0이 돼버린단다. 저 자신도 78세의 나이에 많은 젊은이들이 부러워하는 일과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시내 공원을 산책하고 그 후 제 유기농 텃밭을 돌봅니다. 매일 아침 신선한 달걀을 주는 닭들도 키우고 있고 증손주들과 놀아줄 에너지도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기둥은 즐거운 마음을 갖는 것인데 이것은 제 이웃 순희 씨가 제게 가장 큰 스승이었습니다. 아랫길의 작은 집에 사는 그녀는 그 작은 공간을 진정한 낙원으로 변모시켰습니다. 그녀의 정원은 작았지만 거리에서 가장 꽃이 만발했고 그녀의 부엌에서는 항상 케이크 냄새가 풍겼으며 동네 사람들의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그녀가 인생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전염성 있는 즐거움으로 해냈다는 점입니다. 어느 날 그 끊임없는 즐거움의 비밀이 궁금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순희 씨는 깊이 있는 단순함으로 대답했습니다. 진수 씨, 저는 인생과 싸우지 않는 법을 배웠어요. 비가 오면 제 정원을 꽃피게 하는 물의 축복에 감사하고 해가 나면 빨래를 말리는 따뜻함에 감사해요. 누군가 기분이 안 좋다고 해서 그 에너지를 제 안으로 가져오지 않아요. 인생은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무게를 짊어지기엔 너무 짧답니다. 이 교훈은 제가 사물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작은 불편함에 스트레스 받지 않는 법을 배우고 나니 혈압까지 좋아졌어요. 이제 제 증손자 민호가 소파에 주스를 엎지르면 짜증내는 대신 청소를 교육적인 놀이로 바꿔버립니다. 버스가 늦으면 사람들을 관찰하고 함께 기다리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때로는 예상치 못한 친구를 사귀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외로움도 제게는 위대한 스승이 되었습니다. 52년을 함께한 제 반려자 영희가 3년 전 하늘나라로 떠났을 때 저는 그 공허함을 견딜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집이 너무 커 보였고 침묵은 귀가 아플 정도였죠. 하지만 제가 발견한 게 뭔지 아세요? 외로움이 자기 성찰과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 하루를 의미 있게 채우는 일과를 만들었습니다. 아침에는 베란다에서 커피를 마시며 제 시간을 알고 찾아오는 새들에게 먹이를 줍니다. 식물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렇게 하면 식물이 더 잘 자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항상 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었던 일 제 회고록을 노트에 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사회생활도 활발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화요일은 신성합니다. 노인정에서 친구들과 화투를 칩니다. 목요일에는 교회에 가서 미사를 드리고 기도 모임에 참석합니다. 일요일은 자녀들과 함께 점심을 먹는 날입니다. 집이 가득 차고 시끌벅적하며 맛있는 음식 냄새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저 혼자만의 시간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제가 항상 말하듯이 외로움은 자신과 좋은 동반자가 되는 법을 모를 때만 나쁜 거예요. 75세에 뜨개질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손주들이 웃었지만 이제는 누가 다음 식탁보를 받을지 경쟁합니다. 많이 읽습니다. 특히 시를 좋아하는데 시는 단순한 것들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평온함에 대해서는 얼마 전 은행에서 귀중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고 시스템이 다운되어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한 여성이 경비원에게 소리를 지르고 양복을 입은 남자가 신경질적으로 카운터를 두드리고 다른 사람들은 짜증을 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얘야, 흔들리는 물에는 하늘이 비치지 않는단다. 조용히 한쪽에 앉아 주머니에서 염주를 꺼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기도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 대해 깊이 생각하면서요. 곧 젊은 여직원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와 물 한 잔을 건네며 제가 괜찮은지 물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괜찮다고 그저 이 시간을 이용해 기도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분위기를 바꿔놓았다는 걸 아세요? 점차 다른 사람들도 진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남자분이 축구 이야기를 꺼냈고 한 여성분은 휴대폰으로 손주 사진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은 그대로였지만 분위기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는 제가 문제를 대하는 방식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제 손자 민호가 짜증을 내며 울 때 4살 아이에겐 흔한 일이죠. 소리를 지르거나 스트레스 받는 대신 흔들의자에 앉아 제 어린 시절의 옛 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합니다. 오래지 않아 그 아이는 호기심에 다가와 제 무릎에 앉고 그렇게 폭풍은 자연스럽게 지나갑니다. 평온함은 마음의 병폐에 대한 백신과 같습니다. 얼마 전 은행 카드를 잃어버렸습니다. 몇 년 전이었다면 절망에 빠져온 세상에 전화를 걸고 난리를 쳤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깊이 숨을 들이쉬고 카모마일 차를 끓여 마시고 체계적으로 찾기 시작했습니다. 카드는 제가 읽고 있던 책 속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책갈피로 사용했던 거였죠. 저는 많은 도움이 되는 취침 전 루틴을 개발했습니다. 잠들기 전에 깊은 숨을 3번 들이쉬고 그날 있었던 좋은 일 3가지에 대해 감사합니다. 아주 사소해 보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침 커피 향, 손주의 깜짝 포옹, 정원의 핀 꽃, 오랜 친구의 전화 등이요. 이 간단한 습관이 우리의 인생관을 어떻게 바꾸는지 놀랍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듯이 인생은 강물과 같아 더 빨리 또는 더 천천히 흐르게 하려고 해봤자 소용없어. 비결은 그 흐름에 맞춰 수영하는 법을 배우는 거란다. 그리고 어머니는 옳았습니다.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우리의 반응과 감정에 대해 더 많은 통제력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봄을 지나고 나서 인생이 정말로 제게 가르쳐준 것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부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녀의 따뜻한 퐁,
손주의 앞니 빠진 미소, 이웃의 진심 어린 안녕하세요. 우리 창가에 둥지를 튼새에 있습니다. 저는 매일을 위한 나만의 철학을 만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 더 살게 된 것에 감사합니다. 내일을 위해 계획을 세우고도 그날까지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으니까요. 커피를 마실 때는 첫 모금처럼 매 모금을 음미합니다. 인생은 이런 작은 즐거움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요. 점심 식사 때는 혼자 있더라도 테이블을 예쁘게 차리고 선물로 받은 식탁보를 깔고 천천히 먹으며 매 한 입의 맛을 음미합니다. 제가 배운 가장 큰 교훈 중 하나는 용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유산 문제로 동생 영호와 오래된 갈등이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말도 하지 않았죠. 그가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때 저는 얼마나 소중한 것을 잃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조카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지 못했고 가족과 함께하는 순간들을 놓쳤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지금은 더 이상 존재하지도 않는 땅 한 조각 때문이었습니다. 돈과 소유물에 대해서는 품위 있게 살기에 충분한 만큼은 있어야 하지만 우리를 노예로 만들 만큼 많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제 친구 정우 박사는 유명한 의사인데 해병의 집이 세 채나 있지만 어느 곳에도 갈 시간이 없습니다. 당직에서 당직으로 뛰어다니느라 바빠서 시간이 없어 결혼 생활도 망가졌고 자녀들도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을 빼앗아가는 이런 부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발견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새로 시작하기에 결코 늦지 않다는 것입니다. 70세에 은퇴한 후 동네 회관에서 그림 수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노인의 헛된 생각이라고 여겼죠. 지금은 제 수채화가 자녀들의 집을 장식하고 있고 수공예 시장에서 몇 점을 팔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는요. 이건 특별한 장아, 이건 특별한 장입니다. 미영이 떠난 후 저는 더 이상 인생에서 사랑을 느끼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랑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매일 아침 따뜻한 빵을 가져다 주시는 정희 할머니의 친절함에서 사랑을 느낍니다. 아무것도 받지 않고 항상 제 집에 와서 뭔가를 고쳐주시는 철수 아저씨의 헌신에서도 사랑을 느낍니다. 손녀가 저를 방문할 때마다 냉장고에 붙여놓는 작은 메모에서도 사랑을 느낍니다. 이 나이에 이르러 보니 매일이 소중한 선물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구처럼 말이죠. 행복은 완벽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작은 것들에서 완벽함을 찾는 것이다. 친절함이 가장 가치 있는 화폐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무 비용도 들지 않지만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죠. 마트 계산원에게 건네는 미소, 버스 기사님께 진심으로 전하는 감사합니다. 젊은 피자 배달원에게 건네는 격려의 말,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두 큰 변화를 만듭니다. 지혜에 대해서는 그것이 나이와 함께 자동으로 오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20대 초반인데도 놀라운 성숙함을 가진 젊은이들도 있고 80대인데도 여전히 버릇없는 아이처럼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좋든 나쁘든 모든 경험에서 배우는 것에 있습니다. 가장 어렵지만 또한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변화를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알던 세상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것들에 대해 불평하는 대신 그것들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손자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는데 도움을 요청했죠. 지금은 멀리 있는 친구들과 영상통화도 하고 온라인으로 뉴스도 읽고 노인들을 위한 카카오톡 그룹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유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남기는 것이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에 미친 영향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손주들에게 들려준 이야기들, 자녀들에게 전해준 가치관, 이웃들에게 보여준 모범, 이것들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소중한 교훈, 사랑입니다. 단순히 로맨틱한 사랑뿐만 아니라 모든 형태의 사랑 말이죠. 삶에 대한 사랑, 자연에 대한 사랑, 친구에 대한 사랑, 가족에 대한 사랑, 자신에 대한 사랑. 우리가 더 많은 사랑을 줄수록 더 많은 사랑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매 순간 애정 어린 행동으로 새롭게 채워지는 마르지 않는 샘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78년 동안 배운 모든 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이렇습니다. 매일을 마지막 날처럼 살되 영원히 살 것처럼 나무를 심으세요. 현재의 순간을 소중히 여기되
미래 세대를 위해 긍정적인 유산도 남기세요. 많은 것을 보고 경험한 이 노인의 이야기와 성찰이 여러분 각자의 여정에서 더 많은 기쁨과 평화, 목적을 찾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억하세요. 인생은 커피 한 잔과 같습니다. 천천히 음미하며 매 모금을 느끼고 매 순간을 즐기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과 제 경험을 조금이나마 나눌 수 있어 정말 기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길을 축복하시기를, 그리고 제가 이 놀라운 인생이라는 여정에서 발견한 것과 같은 행복과 평온을 여러분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온 마음을 다해 정우